안녕하세요. 네, 9월 5일 아침 방송입니다. 오늘은 미리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견조했고요. 지수의 움직임은 코스피 지수가 0.52%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가 오랜만에 1% 이상 올라갔습니다. 개장하면서 원전 종목들, 원전주들이 미국의 뉴스케일이 지난 이틀 동안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원전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한번 볼까요? 원전 종목들을. 원전 종목들을 보면 우리 기술이 장중에 15%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은, 그리고 대량 거래, 우리 기술이 상장된 종목 수가, 주식 수가 1억 6,500만 주인데 거의 절반 정도 7,500만 주 거래되면서 시장 내 절대 거래량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움직임들은 아니었습니다. 개장 초에는 상당히 좋은 탄력적인 모습이었으나 실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약화되는 그런 양상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움직임은 바이오 종목들,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좀 확연히 좀 달라지는 양상이죠. 그리고 반도체도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개장할 때 당시에는 그다지 반도체 움직임이 좋지 못했었는데, 특히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종목들이죠. 특히 이제 IT 하드웨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높지 않고 시장의 움직임 변동성도 좀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좀 작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반도체만 한번 볼까요? 반도체를 놓고 보면 어제 ISC가 오랜만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벌써 가격대가 그래도 6만 원대, 이게 한때 10만 원에 근접하는 1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었죠. 작년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 1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10만 원을 기록했다가 5만 원 이하로 4만 3천 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6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SKC에 편입되고 나서 SKC의 움직임과 상당히 연동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절대 거래 자체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죠. 특히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접근해야 되는 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매매폴 때 잘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절대 거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매매로서는 용이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제 반도체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양호하게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도 한번 볼까요? 바이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어제 킵스파마, 이것도 이제 2차 전지도 하거든요. 킵스파마가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움직임은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주가의 등락 자체도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인데요. 한번 볼까요?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거칠게 움직이죠. 사실 거칠게 움직이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의 매매도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들의 매매가 사실 절대적이다. 파란색, 하늘색이 국내 개인들의 매매 비중인데, 개인들의 매매가 압도적으로 높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는 특히 좀 괜찮게 움직였던 종목, LNC 바이오, 그 다음에 오름 테라퓨틱이죠.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28,200원 중요한 가격인데 그 가격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넘어서면서 하는 사이에 치고 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일동제약이죠. 일동제약과 LNC 바이오, 오름 테라퓨틱스, 그 다음 오스코텍. 오스코텍이 이제 좀 밀렸나요? 밀리진 않았는데,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접근하셔도
관계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움직임은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요. 자금은 아직 뭐 오늘 것 집계는 안 됐습니다만 현재 그래도 66조, 67조, 8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 자체가 지수의 움직임이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상황들이 이어짐에 따라서 자금들도 그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상황들은 아닙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그 외국인들은 외국인들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은 지금 3일째 매수 규모가 좀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코스피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 강도를 좀 높여나가고 있고 개인들은 좀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개인들의 비중이 높습니다만은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외국인 국내 개인들의 매매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양상들. 반면에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매수해가는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조금 전에 마감된 미국 시장은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악화됐죠. 고용자가 6만 8천 명에서 7만 5천 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예상치가 그랬는데 실제 발표된 건 5만 4천 명밖에 늘어나지 않아서 고용 충격이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크게 높아져서 금리 인하 9월 17일에 예정되어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은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놓고 보면 최근에 우리 시장의 원전 종목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 코퍼레이션이 어제 10% 하락해서 오늘 아침에 어제 뭐 대량 거래 이루어졌던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도 타격을 좀 받겠죠.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아마존이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아마존이 인공위성 서비스의 신규 고객, 첫 번째 고객을 확보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 부분들은 NFL, 미식 축구가 이제 오픈하는데,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현재 아마존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증권거래소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넥스트레이드가 시작이 됐잖아요. 6개월 정도 됐는데 넥스트레이드의 전체 거래 대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장 전체 거래 대금의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증권거래소가 위기감을 느꼈는지 넥스트레이드가 아침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아침에 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한 700개에서 800개 정도 되는 종목들.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3시 40분부터 8시까지 거래를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근데 점점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증권거래소 우리가 장이 열리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 반까지 거래되는 거래대금이 유지되는 가운데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더해진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탄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질적인 측면에서. 근데 넥스트레이드가 시작되고 나서 장중에 거래돼야 되는 거래 부분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죠. 아침과 오후로. 그래서 전체 합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합은 늘어나지 않는데 그동안 독점하던 한국증권거래소, 수술 수입을 독점하던 증권거래소가 이원화되면서 자기들의 마켓시어가 줄어들잖아요. 그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껏 하겠다고 하는 짓이 아침 7시에 장을 열겠다. 프리마켓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미국도 프리마켓 시장이 길고 그다음 나스닥이 내년부터 24시간 거래 체제를 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게 맞춰서 글로벌 시장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미친 새끼죠. 미친 소리죠. 하루 거래대금 5경이 넘는 미국 시장하고 하루 거래대금 20조밖에 안 되는 우리 시장하고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나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프리마켓이 애프터마켓이랑 프리마켓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중국도 그렇고
땅덩어리가 넓어서 같은 나라인데도 시차가 존재하잖아요. 시차가 존재함으로써 거래소가 여러 개 있고 4개 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시장 볼륨도 원체 크고 그런데 우리가 뭐 서울하고 부산 사이에 뭐 시차가 존재하나요? 대전하고 서울하고 시차가 있습니까? 그런 시차 때문에 우리가 뭐 거래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나요? 미친 거죠. 실제로 주식시장 지금 이제 일본은 어떤가요? 우리도 옛날에 제가 정권에서 들어와서 활동할 때 IMF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침 9시 시작해서 11시까지가 전장이었어요. 오전장. 그리고 2시간 점심시간을 가지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후장이라고 해서 오후장이 열렸다고요. 지금 일본은 아직도 그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중국도 전장, 후장으로 구분되잖아요. 시장 볼륨이 우리보다 작나요? 훨씬 커요. 일본이 애프터마켓이 있나요? 프리마켓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안 돌아가나요? 대만 거래 시간이 우리보다 짧나요? 우리보다 긴가요? 우리보다 훨씬 짧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의 구성을 좀 탄탄하게, 질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프리마켓을 하든 애프터마켓을 하든 해도 관계가 없죠. 지금 지살 깎아먹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규 시장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모든 매매 주체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그 매매 시간이 좀 더 질적으로 좀 더 강화되는 게 그리고 볼륨도 그때 좀 확장되는 게 정상적인 시세를 만들어주는데 지금 프리마켓에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이 참여하나요? 안 하잖아요. 애프터마켓에 참여하나요? 안 하거든요. 정규 시장에서만 하거든요. 근데 정규 시장에서 사실 매매 비중이 가장 높은 게 개인들이잖아요. 전체 거래 대금 90% 이상 개인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 매매를 하고 있는 90%는 아니죠. 한 70% 되나요? 하고 있는 그 개인들을 분산시켜 버리니까 기존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매매 시간에 집중돼서 이루어지는 거래들이 유지되는 가운데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더해진다면 관계가 없는데 기존의 정규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를 분산시켜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 나눠버리니까 정규 시장에서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의 매매 비중이 절대적으로 더 높아져 버리죠. 특히 국내 기관들 프로그램 매매 하루 종일 아침에 딱 시작하면 하루 종일 이어지는데 거기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그냥 고차가 돼버리잖아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 매매가 좀 이루어지게 되면 그냥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장중에 어떤 반전이나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시세 형성이 안 된다고요.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에 거래도 잘 안 되는데 물론 뭐 특정한 재료가 터졌거나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거나 수주를 했거나 뭐 호실적을 발표했거나 하면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하고 아침 개장 전에 프리마켓에서 급등하는 현상들도 일어나죠.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시세의 왜곡 현상이 안 일어나냐고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의 가격들과 정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들의 움직임이 동일한가요? 전혀 다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차트를 보시잖아요. 소위 말하는 일봉 차트, 주봉 차트, 뭐 봉 차트 다 망가졌잖아요. 뭐 저야 차트를 안 봅니다만은 일단은 다 망가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7시부터 한국증권거래소가 아침 8시부터 넥스트레이드가 거래가 시작되니까 한국증권거래소는 7시부터 거래를 시작하겠다. 7시부터 8시까지 하고 8시부터 8시 50분까지 넥스트레이드 가고 동시효과 10분 지나고 9시부터는 또 증권거래소가 하고 그리고 장 끝나고 또 넥스트레이드 하고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지살 깎아먹기 하면서 시장의 질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낮춰버리게 되고 그러면 주요한 매매 주체들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의 매매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월등히 더 커짐으로써 시세가 왜곡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할까요? 시세가 상당히 왜곡되겠죠. 프리마켓의 시세, 애프터마켓의 시세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나요? 완전히 지멋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드는 거지. 그럴 바에 뭐 아침 7시부터 왜 합니까? 그냥 코인처럼 24시간 돌려버리지. 그러면 세수가 늘어날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시세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시장이 좀 뭔가 응축해서 폭발하는 폭발력을 좀 보여주고 임팩트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야지
주식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뭐 하루 종일 거래가 돼요. 언제든지 돼. 아유 뭐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뭐. 이게 도박판이 완전히 그냥 건전한 투자 문화를 고착시키고 장기 투자를 권장해서 시장이 건전하게 전개되고 우리도 정말 투자해서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책적인 부분들이 지원해서 저도 모자랄 판에 이거는 그냥 온리 단타만 해라 이거잖아요. 단타를 하게 되면 단타하면 소위 말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선수들인가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95% 이상은 선수들이 아니에요. 단타 매매에서 사실 돈 벌기 힘들어요. 단타를 하면 할수록 오늘 뭐 사서 매수했는데 급등하니까 와, 돈 번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돈 번 게 아니거든요. 그건 돈 맛을 본 거예요. 잠시 돈 맛을 본 거지 돈을 번 게 아니에요. 단기 매매, 단타 매매는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수수료의 비중이 높아지고 계좌가 녹아들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을 매매 시간을 자꾸 늘려주고 그 시세 왜곡 현상들을 자꾸 만들어주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시장을 떠나가게끔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 궁극적으로 시장의 질적인 측면을 점점 더 나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뭐 시장을 레벨업 시켜서 코스피 지수 5천 만들고 건전한 투자 문화 정착시키고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캡탈 게인을 가지고 소비도 촉진되고 경기도 살아나고 이런 어떤 선순환적인 과정들을 만들려면 프리마켓을 하고 애프터마켓을 하고 거래 시간을 더 늘려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의 질적인 측면을 시장 퀄리티를 좀 더 높여야죠. 그리고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신념과 확신을 줘야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국장, 위장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스학개미들 이렇게 나누는데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뭐냐? 단타가 힘들거든요. 사실 그냥 어차피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니까 그냥 매매하기가 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또 좋은 회사들, 큰 회사들, 유명한 회사들 하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중의 변동성은 그렇게 우리 크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화되면서 수익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따위 식으로 뭐 정권거래소가 아침 7시부터 하겠다. 넥스트레이드 사실 저는 넥스트레이드 자체도 싫어요. 저것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더해서 정권거래소가 아침 7시부터 하면 하루 종일 시장이 루즈해지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아침 9시에 딱 시작해서 오전 2시간 정도 딱 하고 아니면 그 다음 오후 1시에 시작해서 한 3시까지 딱 하고 집중력 있게 4시간 한다고 해서 거래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거래대금이 줄어들까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거래 시간을 늘리면 거래대금이 늘어나요? 전혀 안 늘어나요.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오후 3시 시장을 3시 반까지 연장했을 때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거래대금을 높이겠다. 3시에서 3시 30분 늘리고 나니까 시장이 어떻게 되냐? 더 루즈해지는 거죠. 좀 더 압축해서 좀 집중, 어차피 우리 시장 볼륨 자체가 미국 시장하고 비교도 안 되고, 중국하고도 비교도 안 되고, 일본보다도 현저히 나쁘고, 대만보다도 볼륨이 작아, 이 거래대금 작은 이 시장에서 무슨 거래 시간을 늘려요. 늘린다고 거래대금 늘어나요? 절대 안 늘어납니다. 오히려 주식 투자 인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고, 오히려 미국 시장으로, 중국 시장으로, 일본 시장으로 투자자를 내쫓는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 정말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정권거래소.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정권거래소가 저 따위 짓하면 금감원에서 상위기관 금감원에서 뭔가를 해서 만들어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하지 말라는 거. 도박 차라리 카지노를 열지. 주식시장 대신. 재밌잖아요. 카지노는. 하루에도 더블 잠깐 사이에도 더블 나잖아. 응? 아예 시장을 그렇게 만들던가. 코인처럼 그렇게 하던가. 상한가 제한 왜 주고. VIN 제도는 왜 주고. 공시는 왜 주냐고. 쓸데없이. 그냥 아예 마음대로 해라. 하루 종일 열어놓을 테니까 마음껏 돈 들어와서 돈 쓰고 나가라. 수수료만 벌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거래대금 늘어날까요? 안 늘어나요. 오히려 고객에다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 하에 있는 이 판에 뭐 하는 짓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정말 뭔가 청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항상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책이 바뀌면 그 바뀐 정책 내에서 살아나갈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저항하거나 뭐 하자. 그냥 그러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이거는 아닌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 7시부터 그러면 정권사 직원들, 자산운용사 직원들, 투자자문사 직원들, 그다음 정권 유관업계, 정권 거래소뿐만이 아니죠. 애타공부터 시작해서 모든 출근을 몇 시에 해야 되나요? 아침 7시 시작하려면 보통 그러면 한 5시 전까지 출근해야지. 모든 직원들이 좋아하겠네요. 노란복두법 왜 만들었나요? 미친 거지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 예. 시장은 정말 괜찮아지는 사항들,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미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장을 갉아먹고 이제 진짜 황금알을 낳는 오리 그 위에 배를 갈라가지고 그거 좀 더 먹겠다고. 수수료 절대 더 안 늘어나요. 제가 이 바닥에서 일한 지 지금 이제 90년부터 했으니까 몇 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거래를 더 많이 하거나 거래 시간이 작아진다고 해서 거래를 더 적게 하지 않아요. 해야 될 때 하는 거고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거래 시간만 쭉 늘어버리면 오히려 매매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안 돼요. 시세만 왜곡되고 장난질만 치는 인간들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럼 시장은 죽어요. 누가 여기서 주식합니까? 차라리 미국 주식 하는 게 낫지. 자,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은 지금 나쁘지 않은데 이러저런 부분들, 넥스트 트레이드 이런 것도 사실은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장중에 거래되고 힘을 모아서 시세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힘들이 분산되어 버리니까 장중에 지금 정말 지루하잖아요. 지금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정말 지루해요.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깐 거래가 되고 그 이후에 거래가 안 되잖아요.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매수자가 없다는 얘기고, 매수자가 없으니까 시세가 제대로 형성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현선물 간의 베이시스, 환율 등등에 따라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아침 포지션에 프로그램 매매 방향 딱 잡히면 그냥 그걸로 그냥 하루 종일 지나가는 거니까 이게 무슨 시장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거래 없으니까 거래 없는 종목들 가지고 특정한 인간들, 장난질하는 인간들 장난질을 해버리고 시세 왜곡되고, 그래 훅 붙으면 막 거래 쫙 붙었다가 그냥 두들겨 패버리면 그냥 그대로 반납해버리고. 그러니까 어제 우리 이수 같은 거래가 7천만 주씩 되잖아요. 나머지 10만 주 안 되는 종목들 천진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정책 당국이 조금 더 딥하게 생각해서 시장의 질적인 부분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 되지, 그저 돈 몇 푼 더 빼먹겠다고.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IMF 이후에 생겨난 그 전문 경영인 체제하에서 단기 실적에 목을 매는, 정권 거래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거래소 이사장은 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니까 빨리 수수료 수입을 늘릴 방안을 찾아봐라 이러니까 안에서 실무진들 해서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나 해라. 이렇거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친 인간들이. 지야 이사장 몇 번 하다가 그만두고 임기되고 나가면 끝이지. 시장 개판으로 만드는데 지금. 아무튼 짜증납니다. 예. 자, 오늘은 아침에 시간이 좀 남아서 미리 녹화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